자,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920억 원을 추가 부담시켰는데 그거 역시도 그들이 할 의무가 없는 건데 제가 성남시 예산으로 할 걸 그들에게 부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뭐 깡패, 양아치, 심지어 공산당 이런 욕을 했던 겁니다. 인허가권을 남용해서 너무 민간 사업자한테 돈을 많이 뺏는다. 대유가 하천대유가 제 거였으면 제가 저한테 뺏었겠습니까? 그리고 차라리 민간 개발하겠지 말라고 공공 개발하겠어요? 이런 상식 밖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결론은 이 해당 지역의 토지 투기 세력과 손잡은 것도 국민의힘, 공공개발하자고 로비해가지고 압박해서 민영개발 만든 것도 국민의힘, 성남시의 공공개발 투지를 막은 것도 국민의힘, 민간 사업자 참여시키라고 압력 넣은 것도 국민의힘, 여기서 뇌물 받아먹은 것도 국민의힘, 나중에 새로 사업 참여한 그 토지 투기 세력들한테 이익 챙기고 이 투기 이익 나눠 먹은 것도 국민의힘. 이거 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해명 즉석 연설인데요. 네. 그 안에 많은 스피치 스킬들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반문하면서 강조하는 스킬이 들어가 있는데요. 화천대유가 제 것이었으면 제가 제 걸 뺏었겠습니까? 처음에 프레임은 그거였거든요. 저거 그분은 이재명이고 화천대유가 사실은 이재명 거다라고 하자 내 건데 그러면 공공회수를 시켰겠냐, 내 거로부터 내 걸 뺏어갔겠냐 이런 말이죠. 네, 상식 밖의 이야기라는 것을 평서문이 아닌 질문형을 하면서 굉장히 어이가 없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셨어요. 이제 이런 비슷한 사례로는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 아내를 제가 뭐 버립니까? 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두 번째로는 강약 조절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주 1분 정도의 어떤 스피치인데 굉장히 재밌잖아요. 쭉 가다가 국민의힘, 쭉 가다가 국민의힘. 라임.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연설은 리듬감이 있기 때문에 들었을 때 굉장히 재밌어요. 보통 그 서론, 본론, 결론에 맞추어서 말을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든데 근데 거기에 질문형도 놓고 그리고 반문을 하기도 하고 반복을 쓰기도 하고 강약 조절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 저게 가능한가? 옛날에 마틴 루터 킹의 연설에 I have dream에 쓰는데 그것도 연설문을 보고 낭독한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연설문을 안 보고 그대로 하시잖아요. 박 대표님은 네. 이미 넘어갔어 지금 보니까. 네, 왜냐하면 일반 연설문을 소화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힘든데 즉흥 연설로 이렇게 다양한 스킬들을 구사하는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어떻게 네. 같이 일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시켜주시면 감사히 가겠습니다. 화천대 실제 실소유주가 이재명 이런 공격이 초반에 쏟아질 때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나와서 했던 즉석 연설이에요 이게. 즉석으로 연설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해요. 저분 머릿속에 어떤 회로가 있나? 요걸 탁 누르면 나오고 저걸 탁 누르면 나오나?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박 대표님 너무 편향됐어 이미. 이재명 스피치를 보다 보니까 네. 이 기준점이 돼버렸구나. 네. 부동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정책 잘하시는 분들을 좋아하실 거고 경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경제 잘하는 대통령 후보를 원하실 텐데 저는 말 잘하는 리더를 갖고 싶거든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죠. 자, 우리 소장님 눈에는 뭐가 띈 겁니까? 저는 1번은 안 하고 2번하고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이번에 이제 우리 소장님이 고르신 거네 그러면? 했는데 할 만큼 야, 그저 엉뚱한 사람 나쁜 사람 아닙니다. 50억씩 안기고 왜 나는 단 50원도 안 주시더라고요. 50원도. 야, 진짜 너무해네, 너무해. 예? 네. 누군가 화천대유 저 대표 누구세요? 자, 대표 반성하세요. 자, 제가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드리고요. 예. 그래 정리를 하나 하겠습니다. 왜 돈을 안 받았냐? 안 받으니까 섭섭하지 않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전혀 안 섭섭합니다. 저는 그런 부정한 돈에 관심을 가져본 이익이 없습니다. 제 가족이나 제 아내, 제 주변 사람들도 그런 부정한 돈 관심 갖는 사람들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규모의 이권 사업에서 어떻게 인허가권자가 돈을 안 받을 수 있겠냐?
라는 의심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거다. 그런 사람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상이 안 되겠지만 송석준 의원님께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됐을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런 돈 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리하세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예, 지사님. 세상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눈앞에 황금이 쌓여도 그거 굳이 손대지 않고 되돌려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본 일도 없고 결코 그런 데에서 손 안 대본 일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그 손 안 댔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예, 그 점도 이해를 예. 합니다. 잘했어요. 네. 이재명 후보가 심리전을 합니다. 심리전. 지금 이 송석준 의원이 처음에 막 소리 지르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동안 표정 보셨어요? 너무 착하게 멍하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내용적으로는 모욕을 느낄 수 있는 말이에요. 돼지니까 돼지만 보이는 거 아니냐. 막 화를 낼 수도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일단 들킨 거죠. 자기 속마음을. 또 한 가지는 사실 악당들은 자기 합리화를 하면 살죠. 누구나 다 황금을 보면 가져간다. 근데 그런 사람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자기 합리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딱 치자. 아, 이 표정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서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럼 자기도 먹는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네, 그런 사람이 있지. 그러면 이재명이 맞다는 얘기고. 맞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네, 응? 그렇죠. 그래서 얌전해지는 거지. 그 숨길 수 없는 게 비언어적인 메시지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말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끄덕끄덕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진심이 나와버렸다. 나도 안 먹는 사람이요 말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재명도 안 먹은 사람이 되니 그 말을 못 하겠고 화를 내면 나는 항상 먹었어가 되는 거고. 이재명 후보가 보면은 인간 심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고 빨리빨리 간파하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착한 사람들의 심리는 금방 아세요. 근데 나쁜 놈들의 심리는 좀 몰라요. 이재명 후보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악당들의 심리도 완전히 정통하고 있어요. 악당들의 심리를 잘 아는 것 같아요. 실제. 네. 막 화를 내니까 우아하게 한마디 하시잖아요.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그거 진짜 먹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예. 평상어로 얘기하면 웃기고 있니 이거거든. 자, 다음은 이제 제 과거와 가족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1976년 봄 12살 어린 나이로 깔끔한 교복 대신에 기름때 묻은 회색 작업복을 걸친 채 여기 계신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솜털이 남아있는 고사리 손 아들을 시커먼 고무 공장까지 바래다 준 제 어머니는 상대원 시장 화장실 앞에서 휴지를 팔았습니다. 뜻깊은 자리이니 제 가족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남매를 위해 평생을 바쳐온 제 어머니 여기에 와 계십니다. 비뚤어지지 않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바르게 키워주신 어머니 자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상대원 시장의 청소부로 일하시다 돌아가신 아버님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야쿠르트 배달원을 거쳐 건물 청소일을 하다 2년 전 새벽 과로로 딴 세상으로 가버린 저의 여동생은 아마도 저 하늘에서 이 오빠를 격려해주고 있을 겁니다.
이거 특별한 장면이네. 2017년 대선 출마 연설인데요. 후보들은 대선 출마 연설을 뭐 백범 김구 기념관이라던가 역사적인 장소에서 많이 하시는데 이재명 후보는 성남의 오리엔트 공장에서 발표를 했어요. 저는 이러한 말하기를 감독형 말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틀을 새롭게 짜는 말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을 한 명 한 명 소개하면서 화면에 가족들의 모습이 등장을 했잖아요. 입체적인 스피치가 돼요. 대선 출마할 때 부모님이가 화장실 수집하셨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처음 봤네. 처음으로 대선 후보로 그렇죠. 출마하면서는 자기를 지금까지 있게 해준 그 출발이 뭔가 그거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 지금도 그 얘기 하잖아요. 내 삶이 나의 정책이고 지금 이재명을 만든 거라고. 이게 스토리텔링 스피치라고 하는데 오바마도 전당대회 연설에서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유명 인사가 됐어요. 하루아침에. 그렇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싶었나 보죠.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재명은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윤석열은 끊임없이 자기를 감춘다고 그러셨잖아요. 아, 네네. 그것도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네, 이것도. 그렇죠. 네네. 네.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려고 해. 인상적인 이것도. 스피치 공식에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공감을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법칙도 있어요. 그런데 무대를 꾸미고 가족까지 등장시키기는 쉬운 일이 아닌데 감독형이다, 그래서. 감독형이다. 아, 세팅돼 있는 곳에 들어가서 연설만 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그러니까 감독형이다. 시야가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보통 정치인들이 오면 바쁘기도 하고 이제 주어진 상황을 따라가는 맞아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연출을 하신 분들은 많지 않아요. 맞아요. 네. 주어진 조건 속에 들어가서 자기 멘트하고 사라지지, 보통은. 안철수 후보 연출한 것도 나 그거 잠깐 보셔야 되는데. 이건 뭐야? 국민과 자기를 완벽히 분리시키는. 네? 최근 사진인데요. 예. 이재명 후보였다면 국민 사이로 들어가겠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도 들어갔겠죠, 있는데 사람들 안으로. 예. 이게 뭐지? 누가 이거를 이렇게 하라고 그랬을까? 와, 사람들은 추운데 밖에 세워놓은 거 아니야? 야, 이거. 야, 이게 뭐냐고 혼내야지. 재밌는 그룹이에요. 맞습니다. 자, 볼까요? 냉이 얼마예요? 그 냉이 주세요. 냉이 여기 있는 거 다 주시면 되겠다. 2,000원. 요거 두 개만. 요거 놔두고 요거 두 아나 개만. 그놈만 기래. 그냥 그만 내 욕심대로 살아가요. 정상적으로 우리 살아가려고. 어머니가 아닌 척하면서 요거 두 개만 해줘. 자, 요거 더 맞추세요. 잘 다듬은 거죠? 어린애 같아. 아이 돈 4,000원밖에 안 돼. 돈이 얼마 없네. 아 그런데 자, 4,000원. 1,000원 우리 팁입니다. 어머니는, 팁. 어머니는 이거 다 파는 거예요? 요거 한 달에 얼마예요? 어디 갔을까? 아니, 내가, 어머니, 아유. 제가 오늘 저녁에 캠핑이 있어요. 캠핑할 때 먹을 게 필요해. 음식 한대요 음식. 이야. 우리 인심인가? 이런 거 인식하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님 최고. 안 돼요. 그 너무 많이 하면 우리가 처리가 곤란해.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됐고. 어머니 화이팅! 정치인들이 평소에는 시장에 안 가지 않습니까? 딱 선거철에만 가거든요. 그리고 가면 꼭 오뎅을 먹더라고요. 맞아. 예, 이재명 후보의 시장 방문은 틀려요. 표를 위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첫 번째 이 할머니가 떠리로 넘기려고 했잖아요. 은근슬쩍. 근데 정치인들 같으면 사주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그만큼 필요 없으니까 안 사요. 어떻게 보면 좀 너무한 건데. 연출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거 살 때 요만큼 네. 사가지고 집에 와서 먹어야지. 네. 이만큼 필요 없는데 이것이 더 리얼이지, 이상. 리얼. 예, 진짜 현실이죠. 두 번째 할머니는 그냥 주려고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실랭이 하는 거 아니에요.
등을 돌리기도 하고 머리를 들이밀기도 하고 이런 장면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국민을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 표를 보느냐, 친근한 이웃으로 바라보느냐. 이재명 후보는 노동자 정체성, 서민 정체성을 가진 정치인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을 상대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맞아요. 일체의 가식이 나오지 않죠. 윤석열 후보가 이웃이 있을까? 같은 동네 사는 사람처럼 굴잖아요. 실제. 그냥 다 이웃처럼 생각하는 게 보여진단 말이죠.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어묵 드시더라고요. 시장에서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고정 레파토리야. 입에 넣어주면 하는 거. 이재명 후보는 이제 저런 데 가면 다 이웃처럼 굴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드러내는 장면 중에 하나고. 아니, 우리 대표님은 불이 떨어져가지고 자꾸. 그렇게 보이나요? 무의식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무의식에 들어요. 원래 별로 안 좋아하셨다며. 충격적으로 이분 정말 말을 잘한다라고 느꼈던 거는 오늘 처음 봤던 영상. 국민의힘 이 반복된 영상에서 그게 처음이에요? 어떻게 즉흥해서 저런 반복 기법을 사용하고 질문을 던질까? 대장동 이슈 제기됐을 때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반론하는 장면이 한 15분 정도 떠들어요. 근데 듣고 있으면 다 이해가 돼. 논리 정연하고. 그걸 보고 나서 김태형 작가님에게 연락을 했죠. 이분 정말 말 잘한다. 그러니까 이제 알았냐? 먼저 연락한 거예요? 그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건설 보고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야? 해가지고 그럼 책 써보자. 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과거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구나. 찾다 보니까 더 좋은 게 있고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역사 속에만 있었던 내가 좋아하는 명연설이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으로 내가 지금 볼 수가 있구나라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안전. 팍 꽂힌 것도 뭐예요? 유시민 작가님하고 같이 했던 인문학 토크 콘서트가 있더라고요. 저분의 철학이나 신념을 들었거든요. 자기는 가진 게 없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 뭐든지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책도 굉장히 많이 읽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깊은 감동을 느꼈죠. 너무 막 느끼는 거 아니에요? 감동. 자, 다음 걸 봅시다. 너무 잔인하시네. 사람은 말로만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는 건 아니죠. 비언어적 메시지들, 몸짓, 행동 이런 데서 그 사람의 심리가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저게 이제 민주당 경선 때입니다. 감격하신 거죠. 옆에 있던 김남국 의원인가요? 괜히 따랐어. 사실 정치인들이 큰절은 많이 합니다. 국민들 앞에 사죄하기 위해서 큰절을 하는데 그거는 기획된 큰절이고. 그렇죠. 준비된 거지. 네, 전혀 감동을 못 받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선 감동을 받았어요. 똑같은 자극이 와도 심리에 따라서 반응은 달라지거든요. 이명박 같으면 어떻겠어요? 막 환호하면 다 돈주머니들 이것들 내가 쫙쫙 빼먹어야지. 윤석열 후보 같으면 막 환호하면 우쭐해가지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공익 추구형 정치인에게 가장 기쁜 순간은 자기의 진심을 국민들이 알아주는 거죠. 그 순간 감격해서 큰절을 올리지 않습니다. 이런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죠. 자기도 그렇죠. 모르게. 제일 크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절이니까 절한 거예요. 그냥. 맞습니다. 네. 국민들이 많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면을. 저는 이재명 후보를 보면서 인상적인 거는 자기께 당연하지가 않아요. 내 거는 내 거가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걸 태도로 표정으로 다 보여주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 양반은 내 거가 당연하지 않아요. 감사할 줄 아는. 사실 당연히 누구 건 없거든요. 사랑을 받았어. 이거 너무 당연한 사람도 있어요. 막 손 흔들고. 응? 역시 나는 인기 얻을만 하지. 재산이든 인기든 마찬가지인데 이재명은 나한테 왔어. 그러면 당연히 내 것이라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나하고는 달라. 자. 저는 교수님
그 말씀에 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전 세계가 사실은 이제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저성장에 빠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역량들이 이제 특정 소수에게 지나치게 편중되고 또 필요한 사람들은 그 자원과 기회를 누리지 못하니까 이제 결국 의욕을 잃고 자원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더라라는 문제 때문에 결국 우리가 엄청난 많은 자본, 정말 높은 교육 수준, 충분한 인프라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장이 정체되고 또 성장의 정체는 결국 기회의 부족을 초래하고 기회가 부족하면 결국 이제 새롭게 이 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청년 세대들은 작은 기회를 놓고 많은 사람이 경쟁을 하니까 결국 경쟁에서의 탈락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 마이클 샌드라고 대담이구나. 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지적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증명하고 계신데요.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와 대담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절대 이런 거 안 하겠죠? 왜냐면은 상대가 세계적 석가인데 뭐라 할지 모르잖아요. 무섭잖아. 어려운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여차하면은 내 미천이 드러날 수도 있으니까 저런 기획 자체를 안 해요. 마이클 샌델은 아는 게 굉장히 많을 텐데 혹시라도 온라인 생중계인데 잘못하면 아까 그렇지. 네. 웃음거리가 돼서 망신을 당할 수도 영원히 있죠. 돌아다니는 짤이 되는 거지. 네. 하지만 또 완벽하게 해낸 것을 보고 아 이분의 철학과 지적 능력을 이렇게 또 자신감 있게 표현을 하셨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철학까지 있구나 막 이런. 우리 박 대표님은 반칙이야 이제 보니까 너무 편향돼 있어. 저는 객관적으로 봅니다. 네. 네, 공정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떤 후보인지 점점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하는 걸로 하고 왜냐면 많이 가져왔다고. 세상에 단순한 이치가 있습니다. 누가 도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작물을 가진 사람이 도둑인 게 맞습니다. 이거 질문에 있던 겁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질문에 있던 겁니다. 질문하셨고 지난번에도 그런 게 있어서 일정 시간은 아니 그렇게는 이게 국정감사가 의원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일정 정도 답변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야기하시죠. 우리 김도부 의원님 얘기하실 때도 다 들었으니까 좀 듣고 나서 시간은 어떻든 좀 배분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죠. 예, 우선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리고 부정부패의 주범은 돈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이 말씀드리고요. 돈을 준 사람은 이 사람이 제철권이에요. 여기도 잘했지. 네, 한 방에 제압한다. 본질을 꿰뚫고 세상에 단순한 이치가 있다. 돈 받은 놈이 것이 이렇게 들어가면 꼼짝을 못합니다. 국힘당 의원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잖아요.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이게 바로 제대로 쳤다는 거거든요. 이걸로 끝난 거예요. 한 방으로 상대방을 무력화시키고 치고 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 높게 사고 싶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팻말까지. 저는 상대원 연설 다른 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된 이후로 처음으로 자기 어린 시절을 보냈던 상대원 시장에 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요약본이에요. 요걸로 오늘 마무리하죠. 여기가 바로 이재명과 그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했던 곳입니다. 아버지는 이 시장에서 청소 노동자로 일하셨고 제 어머니는 이 건물을 다시 짓기 전에 2층 건물에 우리 여기 상대원 시장 상인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공중 화장실에 소변 보면 10원, 변을 보면 20원 이렇게 받았는데 제 어머니, 제 여동생이 함께 그 화장실 지켰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마치고 저 상대원 꼭대기에 우리가 살았는데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래도 밤늦게 야간 작업 처리가 끝나고 오면 힘내라!
아들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좌절해서 이 세상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 세상, 열심히 일하면 내게도 기회가 주어지고 나도 성공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그런 세상 여러분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25나이에 인권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지만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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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여덟 가족이 반지하방 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민운동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시장이 된 이유도 단순했습니다. 이 부패한 정치 그만두고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자. 그래서 시장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가만 놔두지를 않더군요. 저희 가족들을 동원해서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제 여러 형제 중에 한 형제를 비례대표 공천 주겠다, 시의회 의장 시켜주겠다고 작업하고 유혹해서 저는 압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옆에 가까이 있기만 한다는 것도 권력이 됩니다. 제 형님께서 시정에 개입을 하셔서 공무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해주라 저거 해주라 이렇게 할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무원들 전화도 못 받게 상대도 하지 말라고 했더니 어머니를 통해서 저를 통화하겠다고 어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어머니를 집에 불을 질러 죽인다고 교회에 불을 지른다고 협박을 하니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셨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셨어요. 어머니의 어디를 어떻게 한다 이런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참혹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어머니는 하늘입니다. 제가 화가 나서 전화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냐? 그래서 제가 욕했습니다. 제가 욕한 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도 이제 떠나셨습니다. 형님도 이제 떠나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로 우리 가족들 아픈 상처 그만 좀 해집으십시오. 지금 여러분 이런 저의 이 참혹한 삶이 제가 어떤 공경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입니다. 제가 조금만 고통을 견뎌내면 조금씩이라도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내십시오. 제가 저 이재명이 하는 정치에는 저의 삶이 다 투영되어 있습니다. 과일 가게에서 버린 과일들을 냉장고도 없고 놔두면 썩으니까 밤에
아버지가 주워서 가져오면 우리 식구들이 밤에 다 모여서 한꺼번에 배가 터지게 먹어치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냉장고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 싱싱하게 꺼내 먹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교복을 입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최소한 교복 한 벌은 해주자. 부모가 돈이 없어서 교복 살 돈이 없어서 선배들이 입던 교복 물려 입는 그 아픈 심정을 제가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서 무상교복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 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이게 본인이 공개석상에서 가족 욕설 있잖아요. 그거 자세히 얘기한 첫 번째 연설이거든요.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에 가니까 좀 5만 가지 기억들이 다 떠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감정 통제를 못할 때가 어떤 때냐고 보면 묵은 감정까지 같이 올라오면 통제가 안 되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여기서 시작부터 끝까지 거의 계속 우시잖아요. 담아왔던 슬픔, 회한 이런 게 다 올라오는 그런 어떤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인상적으로 들은 대목은 행복했다는 표현. 가난했지만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시거든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정주영 전 회장도 그런 비슷한 말을 하셨거든요. 어릴 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서 아프시겠다 뭐 이런 누가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냐,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이런 것들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싸우는 목적, 또 싸울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어린 시절과 관련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또 저는 심리학자로서 좀 들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해 준 기억, 그래서 자기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동시에 셋째 형하고의 기억, 근데 또 셋째 형도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본인은 이제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이 자리에 다시 왔고 그걸 또 해명해야 하고 그런 데서 오는 회한도 있고 그렇죠. 고통도 있고 옛날 행복했던 기억도 나고 여기서 어쨌든 또 국민들 설득해야 되고 뭐 이게 굉장히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본인이 어떤 정치인지 설명도 해야 되고 더 짧은 연설에 그게 다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마지막에는 또 본인이 왜 정치를 하느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가족 갈등이거든요. 가족 갈등은 외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심리학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가족 일을 지들이 어떻게 알아. 모릅니다. 그 내밀한 심리적 역동과 뭐 갈등 상황, 쌓인 감정 이거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가족 갈등에 대해서는 일단 외부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10년째 건드리고 있잖아요. 건드리는 정도가 아니죠. 그렇죠. 얼마나 비리가 없으면 아직까지 저 얘기를 할까? 돈을 안 먹으니까. 아무리 쳐도 안 나오니까 계속 저것만 하잖아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거예요. 그렇죠. 네. 온 가족을 다 헤집어놨으니까. 그렇죠. 그 가족 내부 일은 가족만이 하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나는 한 번도 우리 형제 사이에 욕을 안 했어. 그런 사람들은 또 고소하거든요. 네. 웃으면서 얘기하고 뒤에서 고소고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렇게 사과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용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흙 속에서도 꽃은 피지 않습니까? 라는 문장으로 한번 그때도 호소를 하셨었는데 왜냐면 독해져서 10년째 계속 올라오니까 예. 계속. 그렇죠. 이제는 사과는 진짜. 그만하고 비전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자랐던 저 장소에 가서 한번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걸 한 것 같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를 마지막 시간을 한번 해보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예.